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진짜 당신 맞아요? 아들의 소장 진급식 현장, 축하.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미소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아들에게 거수 경례를 건네는 저 남자, 어깨 위에 빛나는 네 개의 별을. 단 육군 대장은 분명 15년 전 폭발 사고로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남편 강용이었는데요. 죽었다면서요. 나랑 한국이만 버려두고 죽었다고 했으면서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절규하는 아내와 경악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 한국. 사망 처리되었던 남자가 15년 만에 대한민국군 권력의 정점이 되어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신분을 숨긴 채 유령으로 살아야 했던 처절한 비밀, 그리고 이제야 별 4개를 달고 가족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배후를 향한 피해 복수가 지금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연이 달인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 누르시는 버튼 하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갈 큰 행운의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307군단의 이른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강한국 준장의 소장 진급식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연병장 입구 쪽 가족 관람석에는 벌써부터 장성들의 가족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의 부인들 사이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미소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소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답니다. 아들의 진급식이라는 기쁨보다 이 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옆자리 부인이 미소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따님은 안 오셨어요? 미소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답니다. 애가 회사 일이 바빠서요. 대신 제가 왔어요. 아드님이 최연소 소장이시라며요? 대단하시네요. 미소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처절했다는 말을 속으로 삼켰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한국인은 스스로를 얼마나 혹독하게 몰아붙였는지 아무도 몰랐죠. 오전 9시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됐어요. 장엄한 음악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답니다. 강한국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죠. 반듯한 군복 차림의 한국을 보며 미소는 눈시울이 뜬거워졌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어요. 미소는 마음속으로 15년 전 사라진 남편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매일 아침 차려놓는 밥상 앞에 남편이 없듯이 오늘 이 자리에도 남편은 없었죠. 진급선서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답니다. 본인 강한국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서. 미소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그때였답니다. 연병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기 좀 봐요. 헌병대 차량이 왜 저렇게 많이? 미소도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헌병대 차량 6대의 호위를 받으며 연병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이례적인 광경이었죠. 소장 진급식에 저런 경우가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세단이 귀빈석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헌병 2명이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답니다. 구두 한 짝이 먼저 보였죠. 그리고 육군 대장 예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연병장이 술렁였답니다. 대장은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죠. 현역 대장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장이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미소의 손에서 손수건이 떨어졌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건 미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옆 사람들이 놀라 미소를 쳐다봤죠. 부인, 괜찮으세요? 미소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답니다. 눈은 오직 그 대장만을 향하고 있었죠. 대장이 천천히 걸어와 귀빈석에 앉았어요. 단상에 한국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한국의 얼굴이 굳어졌죠. 선서를 하던 입이 멈췄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강한국 장군님? 한국은 그 대장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대장도 한국을 조용히 바라봤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미소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옆 사람이 미소의 팔을 붙잡았답니다. 부인, 어디 가세요? 아직 행사 중인데요. 미소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저 사람.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뭐라고요? 남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소는 귀빈석을 향해 걸어갔어요. 걸음이 점점 빨라졌답니다. 뛰다시피 했죠. 대장이 미소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미소가 대장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본 얼굴은 틀림없었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분명 강용이었어요.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당신,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강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죠.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미소가 강용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답니다. 15년, 15년이나. 미소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강용이 미소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강용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답니다. 정말 미안해. 미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용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죠.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군악대 연주도 멈췄답니다. 단상의 한국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뛰어내려왔어요. 헌병들이 막으려 했지만 한국은 그들을 밀어냈죠. 한국이 강용 앞에 섰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왼쪽 손목에 멈춘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당신이 누구요? 한국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우리 어머니를 왜 울려요? 강용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국과 눈높이를 맞췄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답니다. 미소가 한국의 팔을 잡았어요. 한국아, 이분은.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너의 아버지셔. 한국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뭐라고요? 한국이 뒤로 물러섰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용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아. 그 목소리에 한국의 몸이 굳었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많이 컸구나. 강용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국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미소가 다시 강용의 팔을 붙잡았답니다. 이번엔 놓지 않으려는 듯 힘을 주며요. 그 순간 미소의 눈이 뒤집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어머니. 한국이 미소를 받아 안았어요. 강용도 무릎을 꿇고 미소의 얼굴을 쓰다듬었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주변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의무대 불러요. 연병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장병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헌병들이 그들을 막았죠. 강용은 미소를 안아 올렸어요. 15년 만에 다시 품에 안은 아내는 너무 가벼웠답니다. 차를 대어. 강용의 명령에 헌병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한국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것도 육군 대장의 계급장을 달고요.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단이 미소를 태우고 연병장을 빠져나갔답니다. 강용이 차에 타기 전 한국을 돌아봤어요. 병원에서 보자. 그 말을 남기고 강용은 차에 올랐죠. 한국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답니다. 15년 전 그날부터 멈춰 있던 시계. 이제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걸까요? 국방부 소속 중앙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군복 차림 그대로였답니다. 소장 진급식은 중단됐죠. 복도 끝에서 강용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대장 예복을 벗고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죠. 한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강용이 멈춰 섰답니다. 의사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래. 곧 깨어날 거야. 그래요. 한국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답니다. 강용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한국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한국이 강용을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15년 동안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니요. 말이 돼요? 강용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설명할게. 설명이요? 한국이 비웃듯 웃었답니다.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15년 동안 어디서 뭘 하셨는지요? 아니면 왜 가족을 버리고 사라지셨는지요? 버린 게 아니야. 강용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킨다고요? 한국이 주먹을 쥐었답니다. 반역자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15년이 당신이 말하는 보호예요? 강용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답니다. 한국이 등을 돌렸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연락하세요. 전 부대로 돌아가겠어요. 한국아. 강용이 한국의 팔을 잡았답니다. 한국이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강용과 한국이 동시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미소가 눈을 떴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강용이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미소가 고개를 돌려 강용을 봤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꿈이 아니네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강용이 미소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소가 강용의 얼굴을 쓰다듬었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픈 데는요? 난 괜찮아. 한국이 침대 반대편에 섰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소가 한국을 보며 손을 내밀었답니다. 한국아, 이리 와봐. 한국이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미소가 강용과 한국의 손을 함께 쥐었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죠. 한국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강용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아, 15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줄게. 미소가 강용을 쳐다봤답니다. 여보, 지금 그 얘기를 해야 해. 강용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15년 전 2011년 3월 강용은 육군 중령이었답니다. 군수사령부 감찰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답니다. 부하 장교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중령님, 이거 마시고 일하세요. 고맙네. 강용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답니다. 이거 봐. 군납 업체 입찰 과정이 완전히 조작됐어. 정말요? 특정 업체만 계속 낙찰되고 있어. 뒤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해. 강용이 형광펜으로 숫자를 표시했어요. 이 금액 좀 봐. 시세보다 2배는 비싸. 차액이 어디로 간 거야? 부하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중령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군인이 비리를 보고 눈 감으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지. 강용이 서류철을 덮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이 자료 가지고 사령관님께 보고할 거야. 그날 밤 11시 강용은 퇴근했답니다. 서류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놓고 시동을 걸었죠. 집으로 가는 길은 한적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소였답니다. 여보, 언제 와요? 지금 가는 중이야. 10분 안에 도착해. 조심해서 와요. 한국이가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강용이 전화를 끊고 핸들을 잡았어요. 백미러에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답니다.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죠. 강용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속도를 줄였답니다. 뒷차도 속도를 줄였어요. 강용이 차선을 바꿨답니다. 뒷차도 따라왔죠. 미행이야. 강용이 중얼거렸어요. 가방 속 서류가 생각났답니다. 누군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강용이 핸들을 틀어 샛길로 들어섰답니다. 뒷차도 따라왔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용이 가속 페달을 밟았답니다. 차가 속도를 냈죠. 뒷차도 속도를 올렸어요. 점점 가까워졌답니다. 강용이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미끄러졌답니다. 뒷차가 바짝 붙었어요. 들이받을 듯 다가왔죠. 강용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펑! 굉음이 터졌답니다. 차 아래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차가 공중으로 튕겨 올랐답니다. 한 바퀴 회전하며 도로에 떨어졌죠. 불길이 차를 집어삼켰어요. 뒷차가 멈춰 섰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불타는 차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차를 돌려 사라졌어요. 시간이 흘렀답니다. 불길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운전석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강용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 나왔답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한 발짝도 걷지 못하고 쓰러졌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살려. 집에 가야 해. 미소. 항구가. 강용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강용은 더 이상 의식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완전한 어둠이 그를 집어삼켰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강용이 말을 멈췄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미소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응, 난 죽었어야 했어. 강용이 고개를 들었답니다. 하지만 정보사령부 비밀 조직이 날 구했어. 사고 현장을 미리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한국이 물었어요. 왜요? 왜 우리한테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강용의 눈빛이 어두워졌답니다. 그래야 너희가 안전했으니까. 강용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답니다. 정보사령부가 날 살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죽은 걸로 처리됐어. 한국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대체 왜요? 왜 그래야 했어요? 강용이 돌아섰습니다.
내가 조사하던 군납 비리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었어. 그건 바로 태양회라고. 태양회요? 군 고위층부터 정치인, 재벌까지 연결된 사조직이야. 국방 예산을 빼돌려 수천억을 챙겼지. 미소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살아남았어. 강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양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너희를 위협했을 거야. 한국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우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죽었다고 믿게 만든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 강용이 한국에게 다가갔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었어. 태양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도 안 돼요. 한국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우리가 겪은 15년은 뭐예요? 반역자의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시간은요? 미소가 한국의 손을 잡았답니다. 한국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한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사관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입학 심사 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요. 강용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한국이 계속 말했어요. 교육대 시절엔 매일 얻어맞았어요. 반역자 새끼라고. 근데 전 참았어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한국아, 닥치세요. 한국이 소리쳤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이밀었죠.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조용히 해주세요. 미소가 손을 흔들었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요.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한국이 강용을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전 당신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됐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고요. 강용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당신은 살아계셨네요. 15년 동안 어딘가에서. 한국의 눈가가 붉어졌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미소가 일어섰어요. 한국을 끌어안았답니다. 한국아, 그만해.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한국이 미소의 품에서 고개를 묻었어요. 어깨가 떨렸답니다. 강용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답니다. 미안하다. 강용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희한테 짐만 지웠구나. 미소가 강용을 돌아봤답니다. 여보는 어떻게 지냈어요? 15년 동안. 강용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했어. 태양회의 뿌리를 추적했지. 혼자서요? 정보사에서 지원을 해줬어. 하지만 대부분 혼자였어. 강용이 줌에게 손을 넣었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태양회가 빼돌린 자금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 미소가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위험했지. 강용이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3번이나 죽을 뻔했어. 한 번은 총에 맞았고. 미소가 입을 막았어요. 강용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답니다.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었어요. 2015년 방콕에서였어. 태양의 자금책을 추적하다가 미소가 강용에게 다가가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아팠겠어요. 괜찮았어. 강용이 미소의 손을 잡았답니다. 너희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 한국이 돌아섰어요. 우리 생각했다고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연락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할 수 없었어. 핑계예요. 한국이 손목에 시계를 풀었답니다. 이거요. 어머니가 주신 아버지 유품이에요. 시계를 강용에게 내밀었어요. 15년 전 그날부터 멈춰 있어요. 전 이걸 차고 다니면서 매일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강용이 시계를 받아들었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아, 이제 필요 없어요.
돌려드릴게요. 한국이 병실 문을 열었답니다. 전 부대로 돌아가겠어요. 미소가 불렀어요. 한국아, 어디가?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정갈 곳이 있어요. 한국이 문을 닫고 나갔답니다. 복도에 한국의 발소리만 울렸어요. 미소가 강용을 돌아봤답니다. 여보, 한국이 저러는데 어떡해요? 강용이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멈춰있는 시계바늘이 보였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한국이한테. 미소가 강용 옆에 섰답니다. 우리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강용이 미소를 안았어요. 15년 만에 다시 품에 안은 아내였답니다. 보고 싶었어? 강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너희 꿈을 꿨어. 한국이가 자라는 모습, 내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 미소가 강용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15년이나 기다렸구나. 기다린 게 아니에요. 미소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확신했어요. 당신이 꼭 돌아올 거라고. 강용이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전 괜찮았어요. 미소가 웃었답니다. 한국이가 있었으니까. 그 애 키우느라 힘든 줄도 몰랐어요. 국밥집 한다며? 응. 시장에서 작은 가게 하나 얻었어요. 미소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요. 당신도 먹어볼래요? 그럼. 강용이 웃었답니다. 1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내일 퇴원하면 가자. 내가 만든 국밥 먹고 싶어?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답니다. 15년의 공백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답니다. 한국은 부대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널려 있었답니다. 진급식이 중단되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중령 한 명이 들어왔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소장님. 한국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시죠? 정보사령부 박민수 중령입니다. 박 중령이 거수경례를 했답니다. 한국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 중령이 주위를 둘러봤답니다. 혹시 지금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박 중령이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답니다.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한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답니다. 아버지가 보낸 거면 돌아가세요. 할 말 없어요. 강용 대장님이 보내신 건 아닙니다. 박 중령이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제가 소장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국이 봉투를 쳐다봤어요. 뭔데요? 15년 전 진실입니다. 박 중령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답니다. 한국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실이요? 네. 소장님 아버님께서 15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비웃었답니다. 가족 버리고 혼자 잘 사셨겠죠? 아닙니다. 박 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장님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한국이 입을 다물었답니다. 박 중령이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에 펼쳤답니다. 이걸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이었어요. 강용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긴 모습이었죠. 사고 직후 사진입니다. 2011년 3월 한국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화상이 전신의 40%였습니다. 왼쪽 다리는 3군데나 골절됐고요. 박중령이 2번째 사진을 내밀었어요. 재활 치료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6개월 걸렸죠. 사진 속 강용은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얼굴이 반쯤 화상 자국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한국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장님이 알아야 하니까요. 박중령이 3번째 사진을 놓았답니다. 2013년 태국 방콕입니다. 대장님께서 태양의 자금책을 추적하시던 중이었죠. 사진에는 강용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뒷골목 같은 곳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태양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던 브로커였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대장님은 3개월 동안 이자를 미행하셨습니다. 혼자서요. 한국이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계속하세요. 그해 8월 대장님께서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박중령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강용의 모습이었어요. 태양의 쪽에서 보낸 암살자였습니다. 대장님은 9.4일생으로 살아나셨죠. 한국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우리한테. 태양회가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중령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소장님 집도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국밥집도 소장님이 다니시던 사관학교도 모두요. 한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태양에는 대장님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들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박중령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답니다. 이건 감시 보고서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강용 유가족 감시 일지. 2011년 4월 5일. 이미소 시장 국밥집 출근. 오전 6시. 한국이 다음 장을 넘겼답니다. 강한국 사관학교 입교. 신원조회 재실시 필요. 또 넘겼어요. 이미소 국밥집 하루 매출 약 15만 원. 생활고로 추정. 한국의 손이 떨렸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태양회가 작성한 감시 기록입니다. 박중령이 말했어요. 대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연락하셨다면 그 즉시 소장님과 부인께 위협이 갔을 겁니다. 한국이 서류를 내던졌어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박중령이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대장님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위험해지니까요. 한국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대장님도 아셨습니다. 소장님이 오해하실 거라는 걸. 박중령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용이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의 사관학교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답니다. 2018년 소장님 졸업식 날입니다. 대장님은 홍콩에 계셨죠. 한국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강용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답니다. 제가 그날 찍은 겁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장님께서 소장님 졸업사진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한참 동안이요. 한국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답니다. 박중령이 일어섰어요. 대장님은 소장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지키신 겁니다. 한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15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시며 태양회를 추적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부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요. 박중령이 거수경례를 했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다입니다. 한국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중령님. 예.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십니다. 부인과 함께요. 한국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박중령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답니다. 소장님. 네. 대장님께서 제일 보고 싶어 하신 분이 소장님이었습니다. 박중령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한국은 혼자 남았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내려다봤어요. 아버지의 상처투성이 몸, 혼자 우는 모습, 15년의 고독. 한국이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답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한국의 어깨가 떨렸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아버지도 이 별을 보며 가족을 그리워했을까요? 한국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음 날 아침 한국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죠. 병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망설였답니다. 문이 안에서 열렸어요. 미소가 나왔답니다. 한국아. 미소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다 나았어. 오늘 퇴원한대. 미소가 한국의 손을 잡았답니다. 아버지 계셔. 들어가 봐. 한국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용이 창가에 서 있었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아버지. 한국이 조용히 불렀어요. 강용이 돌아섰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왔구나. 네. 한국이 다가가 거수 경례를 했답니다. 육군 소장 강한국 대장님께 경례. 강용이 손을 들어 답례했어요. 경례 그만해. 여긴 군대가 아니야. 한국이 손을 내렸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어제 박중령님을 만났어요. 강용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 네. 사진도 보고 감시 기록도 봤어요. 한국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일들을요. 강용이 고개를 돌렸어요. 박중령 그 자식이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지 않아요. 한국이 한 걸음 다가갔답니다. 저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였어요. 강용이 한국을 쳐다봤어요. 한국이 허리를 숙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한국아. 어제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한국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강용이 한국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전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만했어. 강용이 한국을 끌어안았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한국이 강용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나도야. 강용의 목소리도 떨렸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미소가 문 밖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답니다. 한참 후 한국이 몸을 떼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양회를 끝내야지. 강용의 눈빛이 단단해졌답니다. 15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이제 그들을 심판할 시간이야. 한국이 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넌 내일이나 잘해. 강용이 한국의 어깨를 두드렸답니다. 소장 진급 축하한다. 진급식이 중단됐는데요. 다시 하면 돼. 강용이 웃었어요. 이번엔 내가 가서 계급장 달아줄게. 한국도 웃었답니다. 그때 강용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강용의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이 물었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이래. 장성 회의가 있대.
강용이 옷을 챙겼어요. 나 좀 다녀올게. 미소가 들어왔답니다. 여보, 밥은요? 나중에 먹을게. 중요한 일이야. 강용이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한국이 뒤따라 나왔답니다. 아버지, 혹시 태양의 때문인가요? 강용이 멈춰 섰어요. 아마도 내가 살아 돌아온 걸 알았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지. 조심하세요. 걱정 마. 강용이 한국을 돌아봤답니다. 내 어머니 잘 모셔드려. 네. 강용이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갔답니다. 한국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회의실, 장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답니다. 강용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참모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앉으시죠, 강 대장. 강용이 자리에 앉았어요. 맨 끝자리에 나이든 남자가 앉아 있었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조태섭이었어요. 전 국방장관이자 태양회의 수장. 조태섭이 강용을 빤히 쳐다봤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강용도 조태섭을 똑바로 봤답니다. 눈빛이 부딪혔죠. 참모 총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의는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소집했습니다. 서류를 펼쳤답니다. 강한국 소장에 대한 징계건입니다. 강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한국 소장이 진급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참모 총장이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강용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강한국 소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강용의 손이 떨렸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조태섭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강 소장명의 계좌로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강용이 조태섭을 노려봤답니다. 당신이 꾸민 거지? 증거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곤란합니다. 강 대장. 조태섭이 여유롭게 웃었어요.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군인이라면 원칙을 지켜야죠. 강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아. 강 대장, 진정하십시오. 참모 총장이 말했어요.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한국 소장은 내일부터 보직 해임됩니다. 안 됩니다. 강용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제 아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입니다. 조태섭이 일어섰어요. 강 대장, 15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아들부터 챙기시려니 마음이 급하신가 보군요. 두 사람이 마주 섰답니다. 당신, 이번엔 안 통할 거야. 강용이 낮게 말했어요. 15년 전처럼 쉽게 당하지 않아. 글쎄요. 조태섭이 비웃었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가족이 약점이라는 것도요. 강용의 주먹이 떨렸어요. 조태섭이 회의실을 나갔답니다. 강용은 그 자리에 서서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 시작됐답니다. 태양회와의 전쟁이. 한국은 부대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아버지와 화해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문이 열렸어요. 부관이 급하게 들어왔답니다. 소장님, 감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감찰실이요? 한국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급히 오시래요. 부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답니다. 한국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감찰실 앞 복도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국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감찰관 3명이 앉아 있었답니다. 가운데 대령이 서류를 펼쳤어요.
강한국 소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경례를 했답니다. 앉으십시오. 한국이 의자에 앉았어요. 대령이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소장님 명의 계좌 내역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한국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을 크게 떴답니다. 2025년 10월 15일 입금 3천만 원. 송금인 미상 2025년 11월 3일 입금 5천만 원. 송금인 미상. 이게 뭡니까? 한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계좌가 맞긴 한데 이런 입금은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겠습니까? 대령이 차갑게 물었어요. 진급심사 직전에 들어온 돈입니다. 설명해 보시죠. 한국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전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조작한 게 틀림없어요. 조작이요? 옆에 앉은 중령이 비웃었어요. 증거가 명백한데 조작이라니요. 은행 기록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한 적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믿을 수 없군요. 대령이 다른 서류를 꺼냈답니다. 진급심사위원 중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셨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한국이 소리쳤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진정하십시오.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오늘부로 소장님은 보직 해임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한국이 벌떡 일어섰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소장. 대령이 차갑게 말했어요. 군인이라면 명령에 따르십시오. 한국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있던 장교들이 한국을 쳐다봤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죠. 한국은 그들을 지나쳐 걸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 올라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답니다. 강용이었어요. 아버지, 한국아, 어디 있어? 강용의 목소리가 급했답니다. 부대에요. 방금 감찰실에서. 알아. 다 들었어. 강용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당장 나와. 내가 있는 대로 와. 어디세요? 정보사령부야. 박중령이 기다리고 있어. 한국이 시동을 걸었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정보사령부 비밀회의실. 강용과 박중령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아버지. 강용이 일어나 한국을 안았어요. 괜찮아? 네.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한국이 의자에 앉았답니다. 박중령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태양회가 소장님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화면에 조태섭의 사진이 떴답니다. 이 사람이 조태섭입니다. 전 국방장관이자 태양회 수장이죠. 한국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중령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태양회는 대장님이 돌아오신 걸 알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대장님의 약점을 공략하기로 한 거죠. 약점이요? 바로 소장님입니다. 강용이 말했어요. 나를 막으려면 너를 건드리는 게 제일 빠르니까. 한국이 주먹을 쥐었답니다. 비겁한 자식들. 1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 강용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를 죽이려 했고 실패하자 너희를 감시했지. 박중령이 서류를 꺼냈답니다. 이게 조작된 증거 목록입니다. 계좌 입금 내역, 증인 진술, 모두 가짜예요. 한국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쉽지 않습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양에는 15년 동안 군 내부에 뿌리를 깊이 박았습니다.
장성급 장교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한국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그럼 전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야. 강용이 한국의 어깨를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 우리한테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강용이 박중령을 봤답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금고를 열었어요. 작은 칩 하나를 꺼냈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이 물었어요. 15년 전 증거입니다. 강용이 칩을 들어 올렸답니다. 내가 실종되기 직전에 수집한 태양의 비리 자료야. 비자금 장부, 거래 내역, 모든 게 다 들어있어. 한국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이걸로 조태섭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는데. 강용이 칩을 내려다봤답니다. 문제가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해. 왜요? 15년이 지났거든.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 박중령이 설명했어요. 예전 비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범죄 증거가 필요해요. 한국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럼 어떡하죠? 강용이 일어섰어요.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태양해가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무슨 뜻이에요? 녀석들이 날 제거하려고 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거야. 강용이 돌아섰답니다. 그때 현행범으로 잡으면 돼. 한국이 벌떡 일어났어요. 위험해요,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 안 됩니다. 15년 전처럼 또 당하시면 어떡해요? 한국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강용이 한국에게 다가갔어요. 한국아, 이번엔 다를 거야. 어떡해요? 이번엔 내가 있으니까. 강용이 한국의 어깨를 두드렸답니다. 아버지 혼자가 아니야. 우리 둘이서 하는 거야. 한국이 강용을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강용이 웃었답니다. 15년 동안 준비했어.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박중령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정보사 자원을 총동원할게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때 한국의 휴대폰이 울렸답니다. 미소였어요. 어머니, 한국아, 어디 있어? 집에 사람들이 와 있어.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무슨 사람들이요? 검찰이래. 너 때문에 왔다는데. 한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답니다. 강용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집에 검찰이 왔대요. 한국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답니다. 강용도 따라 나갔어요. 박중령이 혼자 남았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태양의 놈들, 이번엔 안 봐준다. 미소의 국밥집 위층 집에는 검사와 수사관 5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실 곳곳을 뒤지고 있었답니다. 미소가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가 수첩을 펼쳤답니다. 강한국 소장 관련 증거물을 찾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답니다. 한국이 뛰어들어왔죠. 어머니, 한국아. 미소가 한국에게 달려갔어요. 검사가 한국을 가로막았답니다. 강한국 소장이시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우리 집을 뒤지는 겁니까? 한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영장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한국이 영장을 받아봤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강용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강용 대장님? 여긴 내 가족 집이야. 강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검사가 말했답니다. 강한국 소장의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중입니다. 증거도 없이요?
증거를 찾는 중입니다. 수사관 한 명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검사님, 여기 통장이랑 서류들 있습니다. 가져와 봐. 검사가 서류를 받아 넘겼답니다. 한국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건 제 개인 물건입니다. 보여드릴 의무 없어요. 영장 범위 아닙니다. 검사가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강용이 검사 옆에 섰답니다. 누가 시켰어? 검사가 강용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태섭이지? 강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답니다. 검사가 눈을 피했어요.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거짓말하지 마. 강용이 한 발짝 다가섰답니다. 태양의 개들이 또 움직인 거잖아. 태양이에요? 검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다른 수사관이 안방에서 나왔답니다. 검사님, 옷장 안에 오래된 상자가 있는데요.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긴 안 돼요. 미소가 달려가려 했지만 수사관이 막았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수사관이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미소가 소리쳤답니다. 그건 남편 유품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한국이 상자를 쳐다봤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가 간직해온 아버지의 물건들. 검사가 상자를 열려고 했어요. 강용이 검사의 손목을 잡았답니다. 그만둬. 놓으세요, 대장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두 사람이 팽팽히 대치했어요. 한국이 끼어들었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강용이 손을 놨답니다. 검사가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군복, 시계,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답니다. 검사가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미소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답니다. 강용이 상자 안을 들여다봤어요. 군복 주머니에 뭔가 보였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강용의 눈이 커졌답니다. 검사가 천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뭐죠? 주머니를 열었답니다. 작은 칩 하나가 떨어졌어요. 한국이 바닥에 떨어진 칩을 봤답니다. 저게 뭐예요? 강용이 재빨리 칩을 집어들었답니다. 내 거야. 검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보여주시죠. 영장 범위 밖이야. 강용이 주먹을 쥐었답니다. 이건 15년 전 내 개인 물건이거든. 검사가 수사관들을 봤답니다. 수사관들이 강용을 둘러쌌어요. 긴장감이 흘렀답니다. 그때 미소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보, 그게 뭐예요? 강용이 미소를 봤답니다. 당신이 간직하고 있었구나. 뭔지도 몰랐어요. 당신 군복 주머니에 있길래 그냥.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용이 칩을 꼭 쥐었답니다. 이게 마지막 열쇠야. 한국이 물었어요. 아버지, 대체 그게 뭔데요? 실종 당일 교신 기록이야. 강용의 목소리가 낮아졌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들었지? 강용이 검사를 쏘아봤답니다. 이 칩에는 15년 전 태양외의 범죄 증거가 다 들어있어. 조태섭한테 가서 전해. 검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수색 마치겠습니다. 철수해요. 수사관들이 서류를 챙겼답니다. 검사가 문을 나가며 돌아봤어요. 강한국 소장, 출국 금지 조치 들어갑니다. 조사 날짜 통보받으실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미소가 주저앉았답니다. 한국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강용이 칩을 들여다봤답니다. 15년 동안 찾던 게 여기 있었어. 미소가 강용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날 살렸어. 강용이 미소의 손을 잡았답니다. 이 칩이 없었으면 끝이었어. 고마워.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국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 있어요? 강용이 일어섰답니다. 실종 당일 밤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록돼 있어. 누구요? 조태섭이야. 강용의 주먹이 떨렸답니다. 그 자식이 직접 전화해서 날 협박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한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음성 파일이랑 통화 기록이 다 남아있어. 강용이 칩을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미소가 일어섰어요. 여보, 위험하지 않아요? 이미 위험해. 강용이 창밖을 봤답니다. 태양에는 우리 가족을 놔두지 않을 거야. 먼저 치는 수밖에 없어. 한국이 강용 옆에 섰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한국아, 넌 지금 조사받는 처지야. 그래도 아버지 혼자 둘 순 없어요. 한국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강용이 한국을 쳐다봤답니다. 15년 전엔 혼자였지. 근데 이번엔 다르네. 네. 이번엔 우리 함께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맞잡았답니다. 미소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조심해요, 둘 다. 걱정 마, 여보. 강용이 미소를 안았어요. 이제 곧 끝나. 밤이 깊어갔어요. 강용은 거실 소파에 앉아 칩을 들여다봤답니다. 15년 만에 찾은 희망. 한국이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한국이 내 징계위원회 있지? 네. 거기서 끝낼 거야. 강용이 칩을 쥐었답니다. 조태섭이 직접 나올 거야. 널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국이 물었어요. 그럼요. 그때가 기회야. 강용이 일어섰답니다. 현장에서 놈을 덮치는 거지. 한국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박중령님한테 연락해야겠어요. 그래. 내일 모든 걸 준비해야 해. 강용이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태양해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답니다. 강용에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15년의 싸움이 마침내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국방부 징계위원회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은 맨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었지만 계급장은 떼어낸 상태였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조태섭이 들어왔답니다. 뒤따라 변호사 2명이 함께 왔죠. 이게 웬일이십니까? 징계위원장이 물었어요. 강한국 소장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태섭이 자리에 앉았답니다. 한국이 조태섭을 쳐다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한국 소장, 진급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회의실 뒷문이 벌컥 열렸답니다. 강용이 들어왔어요. 대장 예복을 갖춰 입고 있었답니다. 뒤로 박중령과 정보사 요원들이 따라왔죠. 강 대장님? 위원장이 놀라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만요. 강용이 앞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조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용이 조태섭 앞에 섰답니다. 오랜만이네요, 조 전 장관님. 강 대장. 조태섭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여긴 왜 오셨소? 아들 징계위원회인데 아버지가 오면 안 되나요? 강용이 웃었답니다. 참, 15년 전에도 이랬죠. 당신은 항상 가족을 건드렸어. 조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 모르긴요. 강용이 주머니에서 칩을 꺼냈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조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15년 전 실종 당일 기록이에요. 강용이 칩을 들어 올렸답니다.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던 거 다 녹음돼 있어요. 위원장이 끼어들었어요. 강 대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15년 전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강용이 조태섭을 가리켰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죠. 조태섭이 비웃었어요. 증거라도 있소? 있죠. 박중령이 앞으로 나왔답니다.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켰어요. 음성 파일이 재생됐답니다. 강용 중령, 듣고 있나? 조태섭의 목소리였어요. 조사를 멈춰. 안 그러면 자네 가족이 다칠 거야. 협박이요? 전 군인입니다. 비리는 반드시 밝혀야 해요. 강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 밤이 자네 마지막이 될 거야.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답니다. 조태섭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조작된 거요. 조작이요? 강용이 다가갔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음성 분석 끝났어요. 당신 목소리 맞다고 나왔죠. 박중령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답니다. 여기 감정 결과서 있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돌려봤어요. 조태섭이 문 쪽으로 돌아섰답니다. 기다리세요. 강용이 길을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태섭이 소리쳤답니다. 비켜. 정보사 요원들이 조태섭을 둘러쌌답니다. 박중령이 수갑을 꺼냈어요. 조태섭, 살인 미수와 뇌물수수, 공무원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손대지 마. 조태섭이 몸부림쳤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어요. 수갑이 채워졌답니다. 한국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용을 쳐다봤답니다. 강용이 한국에게 걸어왔어요. 한국아, 아버지. 한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용이 한국의 어깨에 손을 올렸답니다. 이제 괜찮아. 내 누명도 벗겨졌어. 한국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긴. 당연한 거지. 강용이 한국을 끌어안았답니다. 조태섭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어요. 강용, 이게 끝이 아니야. 태양에는 끝나지 않아. 끝났어요. 강용이 차갑게 말했답니다. 당신 부하들도 벌써 다 체포됐어요. 태양에는 오늘로 끝이에요. 조태섭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답니다. 문이 닫히며 조태섭이 사라졌어요. 위원장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강한국 소장,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판명됐습니다. 복직 명령 내리겠습니다. 한국이 경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강용의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한국이 재빨리 부축했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강용이 벽에 손을 짚었답니다. 박중령이 달려왔어요. 대장님,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강용이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한국을 쳐다봤어요. 너, 누구야? 한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저예요. 한국이요. 한국이? 강용이 눈을 깜빡였답니다. 한국이가 누구지? 박중령이 강용의 맥박을 잡았어요. 대장님, 15년 전 뇌 손상 후유증입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강용의 눈이 풀렸답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아버지. 한국이 강용을 받아 안았답니다. 구급차 불러요. 3주 후 계룡대 중앙병원. 미소가 병실에서 강용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강용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답니다. 강용이 눈을 떴어요.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미소가 손을 잡았어요. 병원이에요, 여보. 강용이 미소를 봤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예요. 미소예요. 당신 아내. 강용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문이 열리고 한국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강용이 한국을 쳐다봤답니다. 당신도 누구죠? 한국의 가슴이 무너졌답니다.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어요. 15년 전 사고 때 입은 뇌 손상이 악화됐습니다. 단기 기억상실 증세예요. 미소가 물었어요. 낫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제일 중요해요. 의사가 나갔답니다. 미소가 강용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여보, 저 봐요. 전 당신 아내 이미소예요. 강용이 미소를 보며 눈을 깜빡였답니다. 미소. 네, 맞아요. 미소가 웃었답니다. 기억나요? 아니요. 근데 강용이 미소의 손을 만졌답니다. 따뜻해요. 왠지 편안해요. 미소가 눈물을 닦았답니다. 한국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전 한국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요. 아들. 강용이 한국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한국이 손목에 시계를 풀었어요. 이거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시계를 강용의 손에 올려놓았답니다. 강용이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멈춰 있네요. 15년 전부터요. 한국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가야 해요. 아버지랑 함께. 강용이 시계를 만지작거렸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15년. 미소가 앨범을 꺼냈답니다. 여보, 이것 봐요. 우리 결혼 사진이에요. 사진 속 젊은 강용과 미소가 웃고 있었답니다. 강용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천천히 기억해요. 미소가 강용을 안았답니다. 전 기다릴게요. 100년이라도요. 매일 미소와 한국은 병원에 왔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강용이 점점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용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미소야. 미소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네, 여보. 국밥 먹고 싶어. 미소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당신, 기억나요? 응, 다 기억나. 강용이 웃었답니다. 우리 아들 한국이도. 한국이 달려와 강용을 안았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한국아. 걱정 많이 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돌아오셨으니까요. 세 사람이 함께 울고 웃었답니다. 석 달 후 계룡대 연병장. 강용의 대장 퇴임식이 열렸어요. 단상에 선 강용은 마지막 훈시를 했답니다. 저는 15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되찾았죠. 강용이 관중석에 미소를 봤어요. 그리고 정의도 되찾았습니다. 장병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한국이 단상으로 올라와 강용에게 꽃다발을 전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이 경례를 주고받았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강용은 미소와 한국과 함께 연병장을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답니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예요? 미소가 물었어요. 국밥집 도와줄까? 강용이 웃었답니다. 좋지. 당신 국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한국이 말했어요. 전 주말마다 갈게요.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들 효자네. 미소가 한국의 팔을 잡았답니다. 세 사람은 연병장을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15년의 아픔이 마침내 끝났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죠. 강용의 손목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멈췄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위장하고 홀로 싸워온 강용 대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곁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용은 15년 동안 외로움과 그리움을 견디며 태양회라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는데요. 아내 미소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고, 아들 한국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오해와 상처, 눈물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족은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어요.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듯 그들의 새로운 시작도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크기로 증명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용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 등은 모두 실제와 무관하게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